예. 7월 28일이네요, 지금. 14일 남았습니다. 시험 등록은 하셨나요? 예. 아마 안 하셨으면은 안 하신 대로, 나름대로 이제 그 14일 동안에 시험 공부를 하신다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한번 또 풀어보십시오. 일단, 오늘 수업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에 이제 이국창 기사님으로 등록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따가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7장 전압 무효전력 제어인데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7-5하고 7-6은. 왜냐면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전력. 여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보냐면 무효전력의 공급원들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는 그 서브노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보시면 이제 그 무효전력이 부족할 때 여기 앞에다가 과부족시라고 되어 있죠.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25점짜리로. 그러면 공급원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무효전력의 공급원에서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발전기하고 동기조상기는 반대 개념이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 하나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동기조상기는 그냥 쉽게 넘어갈 텐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발전기라고 하면 얘는 이제 모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하가 없는 모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통 이제 모터가 동기전동기하고 유도전동기로 나눠지는데 얘는 동기전동기인데 부하가 없는 동기전동기다 보니까 그 부하가 없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부하로서도 쓰고 필요하면 발전기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방법. 근데 여기선 전압 무효전력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성배전공학에서 제가 그 배전선로 쪽에 전압 조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전압 조정에 대해서 345부터 154, 22900 그리고 이렇게 변압기 통해서 배전선로 통해서 주상 변압기 통해서 나가는 그런 개통도를 그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4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발변, 주배. 발이 뭐였죠? 발전소. 변이 뭐였죠? 변전소. 주는 뭐였죠? 주상 변압기. 배는 배전선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전 쪽에서 할 때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선로에 대한 전압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전압 무효전력도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무효전력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전압. 얘는 이제 전압이 주라고 그러면은 얘도 전압이지만 무효전력을 같이 조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내용이 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발전소가 들어가겠죠. 그다음 조상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변전소 같이 탭 변환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VQC로 해가지고 이제 무효전력을 제어하게 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쌍대로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혼돈이 안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전압 무효전력이니까 무효전력에 조정하는 방법 4가지에 물론 무효전력 과부적 시의 문제점과 대책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얘는 과할 때, 부족할 때 대책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효전력을 진상전류를 공급을 하느냐, 흡수를 하느냐, 지상전류를 공급을 하느냐, 흡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항상 역류를 계산하실 때 진상전류만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상전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만 혼돈이 안 생깁니다. 지상전류를 공급을 하느냐, 흡수를 하느냐. 그거의 반대는 지상전류를 공급을 하면은 진상전류는 흡수를 하겠죠. 그런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땐 지상전류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이 문제점과 대책을 쉽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압 무효 전력의 조정에 대한 이런 방법들을 배우고요. 7-5, 7-6에 보시면 간단하게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만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제 7-7 전압 무효 전력의 제어 방식 이렇게 설명드리고 8장 설명드리고 9장 설명드리고 10장 설명드리기에는 2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가 전혀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산 문제들이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은 그 전에 이제 예를 들어 8장 이 고장전류 계산하는 문제는 다 중요합니다. 예제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옛날에 송배전공학에서 고장전류 계산할 때 나왔던 내용하고 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론적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전압 무효 전력의 제어 방식에서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3가지가? 딱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으면은 나중에 답안지를 못 씁니다. 개별 제어. 이렇게 하면 나와야죠. 협조 제어. 그 다음에 종합 제어. 이 3가지를 자세하게 배운다는 얘기죠. 개별로 제어하고 협조해서 제어하고. 근데 개별로 제어하는 부분은 뭐를 개별로 제어하느냐? 협조 제어는 뭐가 주축이 되냐? 얘는 발전소가 주축이 돼서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종합 제어를 하다 보니까 얘는 발전소하고 변전소를 가지고 ELD를 통해서 제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보시면 ELD가 있고 전력계통에서 계산을 한 부분이 발전소하고 변전소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나눠졌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전력계통에 오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계산한 값이 떨어져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눠진다. 대충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였지? 발전소에서 뭐가 있었고 변전소에서 뭐가 있었지? 그럼 변전소 쪽에서 들어가는 건 뭐? 발전소 쪽에서 들어가는 건 AVR하고 AQR 등에 의해서 전압 조정을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 이런 그림을 갖다 쓰는데 책에 이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고장 계산, 개요, 대칭좌표법, 대칭분해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7-4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7-7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3가지 내용 정리된 거고, 그림 정도. 여기선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지 355페이지.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 전력. 무효 전력의 공급원이 뭐가 있느냐? 뭐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책의 중간에 발전기, 타개통, 케이블, 동기조산기, 콘덴서, 그리고 병렬 리액터, 션트 리액터, 그리고 직렬 콘덴서, 콘덴서. 병렬 콘덴서가 있고, 직렬 콘덴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콘덴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보시면은 부하시, 탭절한 장치, OLTC라든가 유도전압 저전기, IR 같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전기, 타개통, 케이블, 동기조산기, 병렬 콘덴서, 션트 리액터. 이건 병렬 리액터인데 그냥 리액터라고 얘기를 하죠. 리액터. 그 다음에 이거는 직렬 콘덴서. 발전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355페이지에서 360페이지까지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 발전기. 발전기는 전기에너지를 발생함과 동시에 전력계통의 전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발전기에서는 AVR하고 AQR을 이용해서 무효 전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발전기는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냐?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그림이 나와 있죠? 356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제 책의 내용을 읽어보자는 얘기죠. 일본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 지진을 외우시면 됩니다. 지상, 진상. 얘가 위에 있으니까 과하다. 그래서 과여다. 얘 밑에 있으니까 부족하다. 부족 여자, 저 여자, 여자가 적다는 얘기죠. 이건 지상운전, 진상운전.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뭘까? 얘는 P란 얘기죠. 유효전력. 얘는 Q. 무효전력인데 뭐라고요? 지상전력. 얘는 진상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이. 지상운전, 진상운전. 발전기가 지상운전하고 진상운전을 한다. 그럼 지상전류를 어떻게 아까 뭐라 그랬죠? 지상전류의 개념으로 보라고 그랬죠? 지상전류를 흡수를 하느냐, 발생을 하느냐, 그 개념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전기가 역률이 여기였을 때는 P값이 얼마고 Q값을 얼마까지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쪽 이하로는 급격하게 줄어들죠, P값이. 여기까지는 P값이 비슷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격 이 역률 이상으로만 운전을 해줘야지 적정한 P값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론 이것도 약간의 이렇게 라운드는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역률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 역률이 뭐 85%가 되고, 얘가 90%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부족 여자 시에는 얘가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럼 이 부분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얘는 전기자입니다. 예. 전기자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얘는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얘는 무엇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실 텐데, 과외자가 되면은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역을 더 이렇게 넓히고 싶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근데 요 끝에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구간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늘릴 수 구간이 있는 부분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기자를 냉각을 잘 해주면은 얘에 대한, 지금도 더우니까 에어컨 틀지 않습니까? 그처럼 얘도 냉각을 많이 해주면 얘 부분을 더 늘려줄 수가 있다. 그 전기자에 관련된 냉각이 이제 수소 냉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냉각도 합니다. 근데 수소 냉각이 먼저 공냉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수냉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냉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회전자도 있기 때문에. 회전자가 물을 집어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냉식을 안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비상 발전기는 다 공냉식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한전과 같은 큰 발전에서는 수소 냉각을 통해 가지고 고정자 쪽에다가 수소를 집어넣고 회전자 쪽에도 수소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냉각 방식이 좋은 거는 이제 수냉식, 물을 집어넣는 게 좋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회전계자까지도 물을 집어넣으려면은 이 단계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나중에 발전기의 냉각 방식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소 부분에 대한 압력이 0.5, 1, 2 정도가 되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전기자에 대한 P니까 전기자에 관련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이 Q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틀려지는데, 그게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요? 여자 건선, 전류 용량, 과여자니까 오버가 하면 안 되니까 여자 건선에 대한 전류 용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부정조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정자단 과열. 왜 이 고정자단의 과열이라는 부분이 생기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을 한번 보셔가지고 355페이지 보시면,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전격 출력에서 85%에서 90% 정도의 역률에 상당하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다. 뭐라고요? 85%하고 90% 정도의 역률에 상당하는 어떤 부분? 무효전력을 공급해 줄 수가 있다. 이만큼의. 이 무효전력을 여자 전류를 가감해서 제어할 수가 있는 것으로, 뭐라고요? 여자 전류를 과여자라든가 부족여자를 해가지고 역률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다. 가령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건 과여자가 된다는 얘기죠. 과여자가 되면은 무효 전력의 발생이 증가돼서 발전기 단자 전압이 상승하게 되고, 여자 전류를 줄이게 되면은 무효 전력 발생도 감소해서 발전기 단자 전압이 저하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자 전류를 더 줄이면은 발전기 단자에서 역류는 진상으로 돼서 개통으로부터 무효 전력을 흡수해서 소비함과 동시에 단자 전압을 더욱더 저하시키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시려면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발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회전기자. 발전기가 외부에 이렇게 고정자가 있겠죠, 이렇게. 고정자가. 여기 고정자 건선이 달려있고, 여기 회전자 건선이 이렇게 달려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발전기에서 여기서 나온 부분에 여기에 전압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전압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개통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T를 통해서 이렇게 단자 전압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여기 계좌전류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뭐죠? 엑사이터입니다. 여자기. 그 여자기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AVR. 그럼 여기서 이 레퍼런스 전압이 와가지고 레퍼런스 전압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AVR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기준 전압 V 레퍼런스 전압이 있고요. 여기에 부가적으로 입력을 해주는 PSS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만 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리더라도 요런 개념을 나중에 알고 계셔야지 PSS 때 또 써먹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자기에서 DC로 이용을 해가지고, 물론 여자기도 AC 타입, DC 타입, 브러시리스 타입,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DC 계좌 전류를 공급을 해주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회전기자용에서 계좌가, 요걸 이해하려면 변압기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변압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에서 여기 자석이 발생합니다. 자석 파이가 발생돼서 이 자석의 흐름의 방향을 억제하는 쪽으로, 자석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그쪽이 억제하는 쪽으로 전류 I가 흐르면서, 역기 전력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역기 전력이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I가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역기 전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석에 의해서 뭔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전류가 흘러서 여기서 자석이 발생되면 이 자석에 여기 공급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서 역기 전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역기 전력에서 전원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전기도. 근데 모터는 반대입니다. 이쪽으로 공급이 돼서 얘가 도는 거죠. 회전자가.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오니까 거기서 거꾸로 와가지고 여기서 유기가 돼가지고 얘가 돈다는 얘기입니다. 토크에서. 그런데 과혜자가 되면은 이쪽이 과혜자가 되니까 이쪽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데 이 건선이라든가 이 여자 건선에 문제가 생기겠죠. 달아오르니까 자기 전격이 이건데 100A인데 120A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뜨끈뜨끈해지면서 얘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죠. 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과혜자가 생기면은 이런 과혜자 부분이 생기면 이 여자 건선에 대한 전류 용량, 이 여자 건선에 대한 전류 용량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저여자가 됐다. 그럼 저여자가 되면 여기서 지금 여기 공간을 자석을 다 채워줘야지만 여기를 이렇게 다 채워줬을 때 이 자석에 의해서 이쪽으로 역기 전력이 생기는데 문제는 저여자가 되니까 여기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거꾸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공간을 채워줘야지 뭔가 생기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돼 있죠? 책에서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여자 전류를 줄이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이면 여자 전류를 더 줄이면은 개통으로부터 무효 전력을 흡수해서 무효 전력을 흡수한다는 게 이거죠. 무효 전력을 흡수해가지고 이쪽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고정자단이 과열이 된다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고정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누설이 막 되다 보니까 이 끝에 이쪽이 과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 슬로 쪽에서 과열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왜?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거꾸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전류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과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나중에 생각하실 때 지진이 일어난다. 그 다음 위에는 과하다. 밑에는 부족하다. 이쪽은 전기자 부분이다. 그 전기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 냉각 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0.5, 1, 2.0 같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전기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P, 바로 유효전력에 관계된 부분이다 이거죠. 계좌전류는 무효전력에 관계된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가 되면 여기 있는 이 코일에 대한 여자건선의 전류 용량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부족의 여자가 생기면 이 안에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저쪽에서 끌고 올 거 아니냐. 끌고 오다 보니까 이런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고정자의 슬러 쪽이 과열이 되다 보니까 고정자 단이 과열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좀 오래 갑니다. 내용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발전기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전압 조정기. 요 AVR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여자 전류를 제어해서 뭐라고요? 단자 전압. 요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면 이 내용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 5장에서 배웠었죠. 송대전공학에서. 이쪽에 케이블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예? 발전기가 자기 여자 현상에 의해서 아니면 송전선에 페란티 현상이 생긴다든가. 그게 케이블의 시성분이라고 얘기했죠. 5장에서.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나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초고압 송전선이라든가 케이블 개통이 증대하고 그 정조 능량 때문에 심야 등 경부하 시행에서는 무효전력의 공급이 소비를 넘어서 전압이 상승하게 되는 수가 많은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화력발전기의 저여자 운전이 필요하다. 전압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페란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시성분을 어떻게 해? 발전기가 저여자 운전을 하면 그 시성분, 무효전력을 얘가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을 흡수하니까 여기에서 무효전력에서 전압이 올라갔던 부분을 이쪽에서 흡수하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압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앞뒤 그 개념을 다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발전기를 저여자로 계속 운전하고 있으면 발전기 내부 유기 기전력이 작음으로 여기서 저여자로 운전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여기처럼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개통전압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누설 자석이 증가한다. 아까처럼 누설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자석이 생긴다. 누설이. 그래서 과도한 온성 상승. 왜? 고정자단에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 바깥에 전기자, 회전자는 계속 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냉각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고정자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기 어떤 부분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고정자단에 과도한 온도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전기자에 관련된 부분, 계자에 관련된 부분, 계자에 대한 과여자 부분, 부족여자 부분, 지상운전, 진상운전. 해가지고 이 그림을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능 출력 곡선에서 또 여러분들 PSS라든가 여러 가지 안정도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책에서는 0.8, 0.8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0.8이라고 하면 얘는 0.85 정도로 조금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 면적도 줄어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KS가 뭐죠? 단락비. 단락비라는 얘기죠. 단락비는 어떻게 되죠? XD분의 1이 됩니다. 이 XD 값이 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2분의 1 XD가 한 요 정도 나옵니다. 요 가운데 포인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요거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여기보단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실 때도 요거는 좀 작게, 여기는 좀 크게 이렇게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그렸지만 그 외에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안정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건 동태 안정도, 얘는 정태 안정도에 대한 한계가 있다. 또 나중에 이렇게 긋다 보면은 여기에 뭐 UEL, OEL 이런 식으로 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놓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들을 보시면은 그런 그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가 이렇게 있었다. 두 번째는 여기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부분만 좀 늘어나서 이렇게 간다. 요거는 뭐 수소 압력에 의해서 전기자 건선에 대한 온도 부분을 쥐어주다 보니까 유효전력을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상운전, 지상운전에 대한 부분을 그럼 동기조상기는 반대 개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따가 나중에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동기기냐 철기기냐에 따라서 이 단락비가 틀려지기 때문에 동기기는 이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크죠. 그래서 얘 부분이 작습니다. 근데 철기계는 얘 부분이 커집니다. 단락비가.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얘 부분이 작다는 얘기죠. 동기 리액턴스, 과도 리액턴스, 차과도 리액턴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요번에도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무효전력의 공급원. 근데 여기서 무효전력의 공급원이죠. 근데 조금 이따 전압 무효전력의 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런 내용들을 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 쪽. 그럼 여기 나왔던 게 뭐죠? 발전소, 조상설비, 탭, VQC 이렇게 나왔죠. 이 조상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알아보시는데 이 탭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번 357페이지에 있는 부하시 탭 조정장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탭 조정장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탭 조정장치들이 이제 OLTC 같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부에 이렇게 탭이, 단자가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조금 틀리게 나오겠죠. 1차, 2차. 그럼 OLTC가 요 끝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탭 조정장치가 이렇게 원판처럼 이렇게 달려있어서 로타리 스위치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단자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뺐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뭐, 17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17개짜리는 9번에 나와 있습니다. 9번이 중앙 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부터 17번이 있는데, 항상 이 중앙에 있다가 이 부분이 여기도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으로 갈 때 탭이 조정이 되겠죠. 이쪽으로 갈 때. 20개짜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0번이 되겠죠. 번호가 틀려지니까 중앙 부분이 11번이 되려나요? 10번이 되려나요? 요건 18개니까 9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7개짜리, 20개짜리 이런 식으로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OLTC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일반 요 바깥에 있는 이런 NLTC, 유입변압기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냐? 유입변압기는 가운데 탭이 이렇게 별 모양처럼 이렇게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각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거나 이렇게 연결되거나 가운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단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몰드 변압기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몰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한 상, 두 상, 세 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전면부에 어떻게 돼 있죠? 몰드 변압기는 탭이 11, 12, 21, 22, 31, 32 해가지고 21에서 1, 2까지 이렇게 탭이 이렇게 딱 몰드 변압기 전면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탭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서 들어와서 요거 하나 거쳐가지고 이렇게 갔으니까 요거 거쳐서 이렇게 가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개가 나오고 유입변압기는 안에서 5개가 나옵니다. 물론 유입변압기 안에 가서 보시면은 안에 뜯어보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탭을 조정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탭의 간격이 어떻게 되냐? 2.5%에서 1.5% 정도 된다 이거죠. 전압 범위에. 일반의 변압기 탭은 부하 전류를 흘린 상태에서 탭을 절취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 유입 변압기나 이런 그 몰드 변압기는 뭐라고요? NLTC, 노로드 탭 체인저. 부하가 없을 때만 탭을 체인지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큰 변압기 같은 경우는 OLTC 또는 ULTC라고 얘기합니다. 온로드 탭 체인저. 뭐 U가 뭐였죠?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요 OLTC는 상시 전압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탭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탭을 바꾸다 보면 아까처럼 제가 탭이 로타리 스위치처럼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건널뛸 때 중간에 오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단락이 돼 있습니다. 단락이 된 상태에서 옮겨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을 끊었다 뺐다 하면 선 끊을 때 어떻게 되죠? 달러기 같은 것도 부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달러기 같은 거 이렇게 끊으면 아크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단락시켜 놓은 상태에서 움직여주지만 병렬로 돼서 움직여주지만 이 안에서도 아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변압기 오일이 이 안에 있는데 OLTC 안에도 별도의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OLT 바깥에도 이렇게 밸브로서 오일을 빼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측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흡습기 같은 것도 별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얘도 별도로 나와 있고 얘도 흡습기가 별도로 나와 있어가지고 안에서 숨 쉴 수 있게끔 오일이 적정하게 숨 쉬면서 왔다 갔다 부피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시 탭 조종 장치들이 있다. 이제 동기조상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동기조상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인데 전동기에는 유도전동기가 있고 동기전동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는 유도전동기입니다. 왜? 동기전동기를 하려면은 전동기가 바로 동기발전기거든요. 근데 동기전동기로 돌리다가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돌리다가 발전을 하면 그게 발전기도 됐다가 전동기도 됐다가 하기 때문에 얘를 동기조상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동기전동기를 이제 역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얘기죠. 동기전동기. 유도전동기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가면 얘가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약간의 갭이 생기죠. 유도전동기는. 그래서 이 갭을 이제 슬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슬립 같은 걸 이제 다른 시리즈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네마의 A, B, C, D 급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하에 대한 토크 곡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부하가 필요한 토크가 이만큼인데 전동기가 공급해주는 토크가 요만큼이니까 요때 운전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게 따라서 틀렸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1800rpm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약간의 슬립이 이런 식으로 밑그림이 생기니까 요 전에서 동작을 합니다. 왜? 토크가 어느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돌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의 차이가 슬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립이 생겨가지고 보통 1740rpm이라든가 이런 때 모터는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끌고 가는 겁니다. 가기 싫다는데 끌고 가면 얘가 질질질 끌려오니까 뒤에 끌어오죠. 근데 뒤에서 밀어보십시오. 강아지를. 같이 가죠. 그러니까 동기전동기는 뒤에서 미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자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강아지 끄는 것처럼 끌다가 보면은 얘가 잘 따라오다가 어떤 때 보면 푹푹 하고 이제 힘주면은 늦게 따라오겠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357페이지. 무부하로 동기전동기를 운전해서 여자 전류를 가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서도 여자 전류를 가감을 해가지고 무여 전력을. 그러니까 무여 전류는 뭐다? 계자 전류다. 계자 전류는 여자 전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통으로부터 흡수 또는 흡수해서 계통의 역류를 조정한다. 과여자로 운전하면 진상전류를 흡수해서 따라서 지상전류를 공급한다. 뭐라고요? 지상전류를 공급하는 거는 진상전류를 흡수하는 것 같다. 반대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하고 반대 개념입니다. 지상역률에 의해서 전압강을 감소시킨다. 부정여자로 운전하면 이건 저여자죠. 저여자. 저여자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발전기에서는 진상운전이었죠. 예? 얘는 진상 부분을 어떻게 한다? 내용이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얘는 부정여자로 운전하면은 지상전류를 흡수한다. 지상전류를 흡수해가지고 여기는 지상전류를 흡수한다. 진상이 아니라 지상전류를 흡수하면은 얘는 진상 부분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압을 저하시킬 수가 있다. 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진상전류가 공급이 되면은 전압이 늘어났는데 얘는 저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또 동기조상기는 장점은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책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참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일부 내용을 보시면 장점이 뭐냐? 소궁도가 높다. 소궁도. 소궁도가 뭐냐면 빨리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죠. 왜? 회전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돌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인다. 그리고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왜냐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런 계단식으로 제어를 해야 되죠. 콘덴서 한번 투입하면 땅 올라갔다가 또 한 대 투입하면 땅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그냥 연속적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하지만 회전기이기 때문에 운전보수를 해줘야 된다. 항상 회전하고 있으니까. 어딘가 닳겠죠. 그걸 구리스도 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기가 어느 정도 되면은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교체도 해줘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그 운전보수가 어렵고, 전력용 콘덴서나 블루리액터에 비해서 전력 손실도 많고, 건설비도 비싸다. 이런 것들이 결점이 된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 SC. 자, 전력용 콘덴서는 동기조선기와 비교해서 설비가 싸다. 그리고 전력 손실도 작다. 운전보수도 용이하다.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터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이나 주파수가 저하면 무효전력 공급량도 적어지므로 효과를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얘는 무효전력을 발생만 하지 흡수를 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다 이거죠. 장점과 단점을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설비가 싸다. 그리고 운전보수가 용이하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무효전력을 흡수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블루리액터. 블루리액터가 뭐라고요? L이라고 그러죠. 얘는 C라고요. 아까 여기처럼 지상에 대한 부분을 발생시키고 진상에 대한 부분, C에 대한 부분을 발생시키거나 올려주고 하는 부분에서 얘는 L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로의 C 성분을 중화를 시켜주니까 그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전력의 공급이 소비를 넘어설 경우 무효전력을 소비를 하게 된다. 예? 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무효전력. 얘는 무효전력 발생하는 거고 얘는 소비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케이블 같은 경우 C 성분이 많으면 L 성분을 해가지고 달아서 쓰는데 3, 4, 5kV는 얼마? 200MV. 154kV는 100MV. 23kV는 30MV 정도의 션트 리액터를 달아서 전압 조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전압 조정은 발변 주배 해가지고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변전소의 전압 조정에서 이런 션트 리액터를 조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에서 뭘 배운다고요? 전압 무효전력의 조정.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전압에 대한 관점에서 봤다고 하면은 얘는 무효전력을 이용해서 전압을 조정하니까 무효전력의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경부하시의 개통전압이 상승되는 걸 억제한다. 왜? 경부하시가 되면은 부하가 없으니까 L 성분이 없으니까 C 성분이 많이 남아 도니까 이 블루리액터를 투입을 해가지고 C 성분에 의한 전압 상승을 억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58페이지에 보시면 뭐라고요? 심야 경부하 시에 나타나는 과대한 진상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블루리액터를 주요 변전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얼마의 용량을? 여기 나와 있는 용량을. 자,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이거는 이제 비싸죠. SVC. 스테이틱 바 컴펜세이터. 정지형 무효전력 설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빈번하게 개폐를 하는데 거기에 리액터하고 콘덴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 이제 사이리스를 다는데 사이리스를 달아가지고 얘를 이제 선형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는 안 달고 여기 부분에 대해 달죠. 캐피시터는 그냥 따로따로, 단계별로. C 성분, C 성분, C 성분, 이렇게 C를 4개를 달아서 하나 투입하고 두 번째 투입하고 세 번째 투입하고 네 번째 투입하는데 그 용량에 얘가 20씩이었다. 20, 20, 20, 20이다. 그럼 얘를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80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0을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얘 투입하면서 얘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얘는 왜? 계단식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선형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얼마나 투입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올라가고 이렇게도 내려가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주기 위한 픽스드 콘덴서. 그 다음에 얘는 사이리스 컨트롤 리액터 해가지고 TCR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TSC, TCR 나오는 부분, 리액터 부분, 부분을 컨트롤하는 거다.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VC의 구성에 가서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책에 보시면 사이리스트 제어로 지상으로부터 진상까지 무효 전력을 연속적으로 또한 고속으로 연속적으로 제어하지만 얘가 사이리스트 부분이 워낙 빠른 시간 4ms에서 10ms로 제어를 하다 보니까 빨리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12 쪽에 변압기가 있고 변압기 쪽에 어떻게 됐죠? 리액터가 달려있는데 리액터를 뭐로 되죠? 사이리스트로 제어를 하죠. 또 리액터가 밑에 또 달려있고요. 예? 근데 콘덴서 쪽에는 어떻게 됐냐? 여기 콘덴서 쪽에는 어떻게 됐죠? 사이리스트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제 그 콘덴서 부분에 리액터가 달려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 콘덴서에 대한 뭐 고주파 억제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또 있죠. 그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다?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부분은 어느 부분, 여기 부분은 어느 부분. 그래서 실제로 제어하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다 이거죠. 요 안에서 여기가 TSC 플러스 TCR 부분이 제어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TSC가 제어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TCR이 제어하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사이리스트에서 그 성분들이 각각 제어하는 부분이 틀려지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좋아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두 개가 같이 붙으니까 이렇게 제어가 되겠죠. 여기 축이 뭐냐? 얘가 바로 전압이고 이쪽이 뭐나 역률이겠죠. 역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목표하는 이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연속적으로 빨리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어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어를 해주니까.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SVC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SVC는 자료들을 그전에 나눠드렸던 자료 보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직렬 콘덴서. 직렬로 달았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병렬은 상관없는데. 그래서 직렬로 달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직렬 콘덴서는 선로의 직렬로 콘덴서를 삽입해서 선로의 직렬로 콘덴서를 리액터가 아니라 콘덴서를 삽입해서 선로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왜? 리액턴스를 감소시키는 건데 리액턴스는 뭐냐? XC 성분이 있고 XL 성분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XC 성분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L 성분을 줄여주는 거죠. 송배전선의 전압 개선, 송전 용량 증대용, 환상 계통의 조류 제어용, 전압 변동 경감용. 이 C 성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주겠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전압 조정을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 직렬로 달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들어오는 거를 필터처럼 좀 줄여주고, 뭔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거에서 뭔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하는 부분이지 조정을 하게 한 부분이 아닙니다. 조정하는 건 어떻게 돼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렬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병렬로 달아가지고 여기서 무효 전력을 공급해주죠. 병렬 콘덴서가 어떻게 돼 있죠? 다 병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무효 전력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션트 리액터가 어떻게 돼 있죠? 다 병렬로 달려있죠. 공급해주죠. 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개선을 하는 목적이지 어떤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 8번 IR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 변압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냥 변압기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단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개가 이쪽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AVR처럼. AVR은 뭐라고요? 전압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권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것처럼 얘도 전류를 레귤레이션 해주기 위해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탭을 제어를 해가지고 변압기처럼 전류를 레귤레이션 해주기 위한 그런 전압 조정기다 이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민수 쪽에서는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런 걸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압 조정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유도 전압 조정기는 전압 제어를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변압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전 쪽에서는 없고 그 민수 쪽에서는 일부 사용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거의 드물게. 자, 그 다음에 9번에 부하시 탭 전환 장치 변압기. 아까 나왔던 2번하고 좀 비슷하네요. 부하시 탭 조정 장치하고. 근데 이제 9번에서는 바로 OLCC.
OLTC의 내용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탭 절제 시 권선의 일부가 단락되더라도 과대한 단락 전류가 접촉자에 흐르지 않게끔 설계된 특수한 탭 절제 장치를 지니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절제라고 해서 아까 ULTC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단락 부분으로 옮겨준다고요.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뭐 리액터형이 있고 저항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4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 발생원과 소비원. 그리고 과부족이 생겼을 때 문제점 대체. 그 다음에 과부족 시 문제점 그리고 대책.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발생원과 소비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점이 뭐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쪽 걸 갖다 써야 되겠죠, 대책은. 대책 부분은 여기 쪽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면은 요게 문제니까 요쪽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게 장점이니까.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 그게 이제 페이지 360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먼저 발생원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발생원이란, 여기서 중요한 건 발생원으로 계산하실 때 항상 지상,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발생원. 지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만 좀 편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효전력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콘덴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진상인데, 여기서는 지상. 그럼 소비원은 지상을 어떻게 소비하는 거죠? 발생원이니까 지상을 공급하는 거고 얘는 소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상을 공급하는 게 뭐가 있냐?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뭐가 있죠? 콘덴서가 있죠. 발전기. 발전기는 뭐? 얘가 지상이니까. 지상운전. 그러면 시성분이니까 여기 케이블. 시성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이제 알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발전기가 나오면 항상 반대 개념은 뭐가 나온다고요? 동기조상기가. 동기조상기가 나오는데 반대니까 얘는 지상운전을 했으면 얘는 진상운전을 해야 되겠죠. 개념이 같으려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뭐다? 발생시키는 거니까 지상전류를 공급하니까 얘가 뭐다? 과여자다. 예? 아까 지상 뭐라고 그랬죠? 가능치도 곡선 했을 때 여기가 지상이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얘는 위에니까 과여자다. 얘는 밑에니까 부정여자다 그랬죠. 얘는 과여자 운전이라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거니까 과여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발전기 지상 운전하고 과여자 운전을 했다. 그럼 동기조사기는 그의 반대 개념이니까 진상 운전이다. 얘는 지금 발생했으니까 콘덴서다. 콘덴서니까 SC가 들어가고 케이블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무효전력의 발생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한다. 라는 부분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상을 소비하니까 얘에 대한 반대의 개념이겠죠. 반대 개념은 SC의 반대 개념은 뭐죠? L이죠. L이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유도전전기 부하, 변압기 수용과 부하의 지상 무효전력, 그리고 성배전선 및 변압기에서 리액턴스 이렇게 나오죠. 얘의 반대가 뭐죠? 션트리액터. L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션트리액터가 있었고 또 발전기가 지상운전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발전기는 진상운전을 해야 되겠죠. 얘에 대한 반대 개념이니까. 그러면 동기조상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에 대한 반대 개념이니까 얘는 지상운전을 해야 되겠죠.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발생원은 SC고 소비원은 L이다 갖다 놓고 발전기에 대한 부분, 동기조상기에 대한 부분 쓰면은 이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알고 나면 쌍대로 다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상 무효전력이 부족시 문제점이 뭐라고요? 부족하면은 콘덴서가 많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저하될 거 아닙니까? 콘덴서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 전압이 상승해야겠죠. 전압이 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기에 의한 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대로 다 가져가죠. 요거는 그게 아니네. 예.
내용을 이제 부족시로, 요 내용만 이렇게 가져오고요. 부족시는 얘가 지금 부족시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전압이 저하되고, 요게 전압이 저하되면 요 값이 가져와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그럼 대책은 요게 나오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발전기를 지상 저역률에서 운전한다. 전력용 콘덴서를 개통에 투입한다. 요게 그대로 내려오죠? 똑같이. 그 다음에 동기조상기를 진상 운전한다. 예, 역률 계산을 위해서 개통에 투입한다. 예, 문제점에 관련된 부분만 과부적시, 요 내용하고 요 내용 똑같고, 요 내용하고 요 내용 똑같은데, 요 과부적시에서 얘가 먼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얘가 과하다는 부분이 나와서 전압이 저하고 전압이 상승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갖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내용 그대로 내려와 있죠. 보시면은. 발전기를 진상 운전한다. 여기도 발전기를 진상 운전한다. 근데 과할 때 그게 뭐냐? 지상 부여전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 지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점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로 써주시면 되는데, 먼저 무효전력에 대한 부분이 뭔지, 전압 조정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있다라는 걸 써주면서 이제 무효전력의 발생원과 소비원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족했을 때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여기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밑에 것들은 그냥 가져오시는 거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고,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 부족할 때는 요게 부족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상에 부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내용. 이게 오란 얘기입니다, 지금. 헷갈리실 때. 이것도 이제 자꾸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르는 내용도 이제 계속 세뇌를 하다 보면은, 그거로 믿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제 7-5 같은 경우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제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7-4- 전압 무효전력 조정 부터 한번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전압 무효전력이 조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다고요? 네 가지가 아까 설명드렸죠. 전압 조정은 발변주비해가지고 발전소, 변압기, 변전소, 주상변압기, 그리고 배전선로였다고 그러면 여기는 발전기, 그리고 또 뭐였죠? 두 번째가 부하시 탭 변환장치. 그리고 세 번째가 조상설비. 네 번째가 VQC.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있는 키워드를 먼저 써보자는 얘기죠. 책의 순서대로. 뭐라고요?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조상설비. 세 번째 부하시 탭 변환장치. 부하시 탭 절환 변압기. 그 다음에 네 번째 VQC. 요거 네 개를 딱 적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 무효전력의 조정일 때는. 전압 조정일 때는 아까처럼 배전선의 전압 조정일 때는 변전소부터 해가지고 발전소, 변전소, 주상변압기, 배전선로 이렇게 하지만 얘는 무효전력 쪽으로 보다 보니까 발전기 쪽, 조상설비 쪽, 부하시 탭 절환변압기 쪽, VQC 이렇게 네 가지를 본다라고 이제 책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력계통의 전압 무효전력 조정은 얘는 전력계통이라고 나왔죠. 발전기에 의한 전압 무효 전력 조정, RC 운전, 변전소의 조상설비의 투입 및 개방, 변압기 탭 변경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 362페이지 보시면 발전기에서의 조정. 여기 보시면 수요단에서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는 수요단의 전압에는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송전선실을 경감하거나 송전선의 무효 전력이 0이 되게끔, 무효분 선실이 없게끔 역률 지정을 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률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왜냐면 무효전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왜? 발전소에서 무효전력도 같이 공급을 하면은 이게 가면서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여기서 유효전력만 보내주면 된다는 얘기죠. 발전소에서는. 변전소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무효전력은 어디서 공급한다? 변전소에서. 변전소에,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보통 5메가바 정도의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5메가바의 콘덴서 용량 16개가 달려있어요. 상당 6개씩. 거기에 리액터가 어떻게 달려있고, 그 전에 다 결선도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단에 가까운 대용량 발전소는 개통 목표 전압의 유지에 협력하면서 2차층 목표 전압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전압 지정 운전을 하고 있다. 왜? 아까처럼 이 발전소 쪽에서는 역률 지정 운전을 하고 있고, 변전소 쪽에서는 전압 조정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 목표 전압은 자동 전압 조정기. 만약 전압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발전기 쪽에서는 AVR로 전압을 조정하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류를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APFR로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전기 여전류 전류를 제어해서 단자 전압을 일정하게 하거나 역류를 일정하게 제어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계통의 무효전력 수급 조정이라든가 송전 손실을 경감하는 것으로, 경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종합제어 방식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 종합제어 방식에서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아까? 종합제어에서, 그림에서 여기 발전소 쪽에서 뭐가 있었죠? AVR하고 AQR이 있었죠? AVR이 전압조정이에요. AQR이 PFC를 해가지고 지금 APFR라고 역률 조정을 한다. 종합제어 일환으로서 발전소에서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따가 종합제어 그림이 또 나올 겁니다. 종합제어 그림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무효전력 제어를 하는데, 어디서 한다? 발전소에서 제어를 한다. 변전소 쪽에서 제어를 한다. 변전소 쪽에서는 뭘 제어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션트리액터, 조상설비들, SC, 그리고 LRC, 탭 이한 부분, 그리고 스테이트콘 같은, SVC 같은 이런 부분을 변전소에서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제어된 게 어디 연결돼 있죠? 지금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제어하는 건 다 전력계통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전력계통에 대한 뭘 제어한다? 전압이나 역류를 제어한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전력계통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시그널을 줄 거고, 전력계통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또 필요하면 ELD 쪽으로 또 시그널을 보내줄 겁니다. 그럼 ELD에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다. 이게 종합제어의 그 개념입니다. 그게 3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답안지를 보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설비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발전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상설비. 조상설비는 뭐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션트리액터, SC 이런 것들. 그 내용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페이지 362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력용 콘덴서, 블루리액터, 무효전력 조정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조상설비는 뭐다? SHR하고 SC가 있다. 이 내용이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수요가 많은 주간에는 SC 투입, 전압이 높아지는 심야나 휴일에는 SHR이 투입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투입 스케줄, 얘가 있죠. 주간에는 콘덴서가 투입되고, 왜? L 성분이 많으니까. 예? 야간에는 C 성분이 많으니까 L이 투입되고,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부하시 탭 절한 변압기에 대한 조정, 세 번째. 이건 OLTC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살펴보시고요. 네 번째, 전압 무효전력 종합 제어 시스템, VQ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중요한 건 이 네 개를 키워드를 써놓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7-5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364페이지 전압 무효전력의 제어 특성이 뭐가 있냐. 전압 제어는 곧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송전선 등을 흐를 때 생기는 무효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무효전력 제어를 실시하더라도 제어 지점과 아주 가까운 근방에서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건 뭐냐?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이 있는데, PF 컨트롤은 뭐냐? 전 계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QV 컨트롤은 국지적으로 한다 이거죠. 지금 뭐라고?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무효전력을 제어를 실시를 하더라도 전압 제어는 그 근간만 된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계통 특성 정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넘어가고요. 366페이지에 보시면 변압기 탭에 제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367페이지에선 조상설비를 제어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그림 정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그리고 넘어가서요. 페이지 371페이지. 전압무효전력의 순시 제어. 순시 제어. 순간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전압무효전력의 순시 제어 문제는 각 지점의 전압 및 무효전력 조류를 협조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조 제어. 아까 발전소 쪽에서는 종합 제어한다고 나왔었죠.
얘는 협조 제어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무효전력 제어할 때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있는데 지금 종합 제어 간단하게 나왔죠? 여기 또 협조 제어 나왔죠? 이 개별 제어들이 나오는데 개별 제어가 1, 2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나중에. 그게 이제 어디 나온다? 전압 무효전력의 제어 방식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설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협조 제어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정도만 보시면 책에 있는 것처럼 정정 조건이 필요하다. 1번 맨 뒤에 보시면 정정 조건이 있죠. 2번 맨 뒤에 목적 함수가 있죠. 371페이지 맨 뒤에. 세 번째 제한 조건이 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뒤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뭐 안에 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72페이지 가시면 이제 정정 조건이 나왔다 얘기죠. 1번. 그 밑에 보시면 2번 목적 함수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거죠. 네? 세 번째 페이지 373페이지에서 제한 조건에서 설명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비선형 정수와 계획 문제를 해가지고 목적 함수가 2차식으로 돼 있다. 뭐 1차식으로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로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372페이지 순시 제어의 계산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2페이지에 뭐 선형계획법, 미분법, 동쪽계획법, 뭐 그라디안트법, 뭐 서치법 등이 있다. 이런 정도가 있다 정도만 나중에 이제 그 답안지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경우 그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쓰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377페이지. 뭐라고요? 제어 방식. 제어 방식은 뭐가 있다고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가 있다고요.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그거는 이제 378페이지에 개별 제어가 나오고요. 379페이지에 협조 제어가 나오고, 380페이지에 종합 제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QV 컨트롤이다 이거죠. 네? 여기서 얘기하자고 하는 건 전압 무효 전력의 제어 방식이다 이거. 제어 방식인데 뭐에 대한 제어 방식이다? QV 컨트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얘가. 왜? 지금 앞에서 5장, 7장에서는 PF 컨트롤을 배웠었고, 6장에서는 경제 운영을 배웠었고, 그 다음 7장에서는 QV 컨트롤을 배웠었죠. 이거 보시면은, 표 7-3을 이해를 하셔야죠, 이제. 페이지 377페이지에, 표 7-1, 전압 제어 방식. 전압을 제한다. 전압 제어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제한다. F를 제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전압을 제어하는 건 얘는 Q를 제어하겠죠. 얘는 P로 제어하겠죠.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제어 대상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제어 대상. 전압을 제한다면서요. V가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를 제한다고요. F가 되겠죠. 똑같이 나온다니. 조작량을 뭐 어떻게 제어하냐? 얘는 조작량은 Q 성분을 제어를 해야 되니까 조작량은 Q 성분을 제어하는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상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얘는 뭐죠? P 성분을 제어해야 되니까 얘는 발전기. 입력 부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발전기.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 내용이 뭔지 이해를 하시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것들은 어떻게, 얘는 전 계통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얘는 국지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국지적으로 나오고, 얘는 전 계통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 책 내용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표 7-3 정도는. 그 371페이지 보시면, 378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이게 뭐라고요? 1번, 전기소 내의 조정 설비를 제어하는 개별 제어 방식. 2번, 비교적 가깝게 인접한 전기소 간의 조정 설비를 서로 협조시켜서 제어하는 협조 제어 방식. 3번, 개통 전체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협조 제어하는 종합 제어 방식. 개통 전체적이니까 발전소, 변전소 해가지고 전체적을 전력 개통 쪽으로 해가지고 보는 종합 제어 방식이다 이거죠. 자, 개통 운영 여기 보시면은 오늘날의 전압 무효 전력 제어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개통 운영 비용의 최소화까지 포함을 해야 돼 있다. 이게 바로 최적 조류 계산을 해서 최적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별 제어 쪽에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제어. 하나씩 제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제어가 1, 2, 3가 나옵니다, 나중에.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1, 2, 3가 있는데 첫 번째, AVR 운전, 발전소에. AVR을 이용하면 어떻게 전압을 제어할 수가 있죠? Q를 제어하기 위해서,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서 Q를 이용했는데 얘는 AVR을 이용해서 전압을 바로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변전소에서 LRC 제어하는 부분. 또 뭐가 있었죠? 조상 설비가 있었죠. 개별 제어로 각각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제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발전소, 변전소 단위에서 전압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 발전소 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변압기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AQR. 그리고 이쪽에 가서, 해가지고 여기에 AVR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그림이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달려있는 게 낫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 이제 변압기 쪽에 여기 뭐가 있다? LRC가 있고. 여기 지금 션트리액터나 SC는 이제 변압기 쪽에 이제 달렸죠, 여기에. 션트리액터나 SC가. 그래서 지금 이쪽에 이거 하나, AQR 하나, 그리고 션트리액터 하나, SC 하나, AVR 하나, 각각 따로따로 제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제어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힘들다는 얘기죠. 왜? 따로따로 명령을 줘가지고 제어를 하려니까. 왜? 얘는 지금 전력계통에서 지금 뭐 어디죠? EMS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전력거래소에서 다 명령을 내립니다. 발전소에. 그러면은 발전소의 출력을 조정을 하면서 주파수가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발전량만 얼만큼 투입해야 하면은 발전소가 쉽게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지역별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따로따로 명령을 내려서 지역별로 각각에 있는 션트리액터를 하게 되면 이 포인트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 같은 거 크니까 하나만 조금 올려도 이제 주파수를 올리거나 조정하기가 쉬운데 얘는 그 국지적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압이 좀 올라갔다. 그럼 이쪽을 낮췄는데 이쪽이 또 너무 낮아졌다. 그러면 이쪽 또 올리고 하는 부분이 각각 지역적으로 따로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별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개별 제어의 단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379페이지 보시면은 실제 운전 상태에 있어서는 시시각각의 조류 변동에 대한 전압밖에 제어하지 못한다. 왜? 너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전압 제어하기에도 바쁘다 이거죠. 근데 특히 여기부터는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사전 검토의 경우와 다른 조류 조건이 생겼을 때는 적절한 무효전력 조류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무효전력 조류를 쉽게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게 개별 제어의 단점이고, 두 번째, 각 전기소의 조상 설비가 한계점에 달했을 경우 규정 운전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이것도 또 단점이 되겠죠. 세 번째, 개별 제어이기 때문에 개통 상태에 맞는 적응 제어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단점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 제어 1, 2, 3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협조 제어. 협조 제어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죠. 어떻게 하죠? 저희가 부하 쪽에서는 AFC하고 ELD를 협조를 해가지고 이걸 ADC로 해가지고 발전해서 하고 있죠. 경제부하 배분으로. 마찬가지로 무효전력에서 이런 협조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기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한 개별 제어 플러스 개별 제어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여기다 안 넣고 AVR을 넣은 건 이쪽에다 넣은 거고 요 발전소가 이제 주축이 돼서 나머지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주축이 되는 겁니다, 얘가. 개별제 플러스, 여기 보시면 발전소에서의 무효전력을 협조시키는 방식. 아까 AFC하고 ELD를 협조하는 것처럼 얘는 개별제어하고 발전소를 협조제하는데 뭐가 주축이냐? 앞에서는 개별제어가 주축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개별제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죠? 플러스 되는 이 발전소가 주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소의 제어는 변전소에 있어서의 전압, 무효전력 조류의 변화량을 정보원으로 해서 협조 제어하고 있으므로 부분 계통의 적응 제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하냐? 전압 무효전력 제어라고 되어 있죠. 전압 무효전력 제어를 하는데 주는 출력 지연값이 어디로 가죠? 발전기로 들어갑니다. 출력 제어값이 어디로 들어가죠? 주상설비로 들어갑니다. 근데 발전기에 대한 부분이 주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얘 주상설비에 대한 것도 얘가 이쪽으로 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조상설비는 개통에 연결돼 있죠, 지금. 여기 본 것처럼 개통에 연결되죠. 그래서 점점점점 해가지고 개통에 연결돼 있다. 그래서 개통에서의 그 값을 레퍼런스로 받아가지고 전압을 계속 제어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뭐 운영 조건들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이제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실 때도 아까처럼 얘는 개별제니까 AQL 따로 있고 션트리액터 따로 있고 LRT 따로 있고 AVR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 얘는 지금 발전소하고 개별 제어를 한다고 했으니까 발전기를 그려놓고 전압 무효전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그려놓고 거기서 백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전압 목표를 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개별 제어하는 뭐 조상설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상설비 쪽으로 시그널을 보냈다가 다시 받을 거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이 조상설비가 어디에 연결돼 있다? 개통에 연결돼 있으니까 개통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 조건을 받아서 전압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이 그림, 이 그림.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종합제어로 가면 이 그림이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합제어 가서는 보시면 380페이지 복수개소의 변전소 및 발전소를 포함한 광범위한 계통을 일괄해서 협조 제어시키는 종합제어 방식의 구상. 그래가지고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뭐 제어센터는 각 피어 제점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뭐 송전 손실도 최소가 되게끔 각종 조작기기의 필요 조작량을 순시 제어 예산 방식으로 계산해서 결정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막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전소하고 변전소에서 제어를 하는데 발전소에서는 뭘 제어한다고요? AVR하고 AQR로 제어하는 거고 변전소에서는 션트리액터, SC, LRC, 스테이트콤 같은 걸 제어하는 거고 지금까지 배웠던 개별 제어, 협조 제어 개념이 나왔죠. 무효전력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뭐 어디에 연결돼 있죠? 전력계통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전력계통에 연결돼서 나오면 뭐 무효전력 제어 쪽으로 시그널을 주고 또 여기서 ELD 쪽으로 시그널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어를 한다. 이게 종합제어의 개념이다. 이렇게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여기 개별 제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협조 제어 부분을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7장을 좀 마무리 질까 합니다. 그래서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전력 부분 중요합니다. 여긴 다 반드시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발전기 간혹 출력 곡선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고요. 무효전력의 공급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올 수가 있고요. 무효전력의 공급원이 이제 부족했을 때 과부조 시의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8장 부분 하고요. 8장을 나눠서 하고 오늘 8장까지 하기도 버거울 겁니다. 아마 시간 관계상. 8장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9장 전력계통에 대한 안정도 부분 그리고 10장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